한동훈 위원장과 원희룡 장관 두 사람의 만찬 회동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기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일 날 두 사람이 이제 만찬을 했다라고까지 나왔고, 일요일 저녁에 이제 딤섬집에서 한동훈 위원장 댁 근처에 있는 딤섬집에서 회동을 했다라고 하는 요 기사가 나왔죠. 당연히 이제 그 구체적인 의제 어떤 것들을 얘기를 했는가 이런 것들은 공개가 안 됐습니다만 뭐 뻔히 예상이 되는 것처럼 전당대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눈에 띄는 것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만찬 회동을 누가 먼저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원희룡 장관 측에서 한동훈 위원장한테 먼저 이제 얘기를 꺼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인 거겠죠.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선뜻 원희룡 전 장관한테 얘기를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행하게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당 내부적으로 한동훈이 만들고 있는 그 노선에 대한 적개심과 반발심이 공식적으로 계속 표명이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뭐 이철규나 아니면 또 윤재옥이나 그리고 또 이제 뭐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한동훈 노선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리고 그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차기 이제 그 당권 유력한 당권도 후보기도 합니다. 지난 이제 그 8일에서부터 9일까지 뉴시스가 했었던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은요, 당대표 적합도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 당대표 적합도 1위가 한동훈으로 48%였고요. 2위가 누구였냐? 원희룡 전 장관이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13%였고 3위가 나경원 12%였고 4위가 유승민 9%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원희룡 전 장관도 조정은 할 수 있다라고 또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 카톡이 적극적으로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많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혹여나 내가 원희룡을 만나자라고 제안을 했다가 그게 이제 지금 이철규나 지금 이제 또 그런 케이스를 봤었을 때 제안을 해서 거절하는 것조차도 기사화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잖아요. 거의 99% 확률 아니겠습니까? 야, 한동훈이 나 만나자고 했어. 내가 거절했어. 그 얘기는 만약에 이철규가 걷고 있는 노선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좋은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한동훈을 내가 거절한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그쪽에서는 어마어마한 영웅이 되지 않겠어요. 조정훈이 제일 원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이 나 만나자고 했어. 근데 내가 팽치고 나는 홍준표를 만났어. 이것 보세요. 제가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딱 그런 식의 프레임으로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는 먼저 선뜻 지금 이제 여론조사도 2위를 달성하고 있는 원희룡 전 장관을 만나자라고 얘기를 못했을 것인데, 원희룡 전 장관 측에서 먼저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자라고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여권 관계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먼저 만나자고 했다라는 거는 이번에 또 단독 기사가 나왔고요. 여권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그동안 원 전 장관이 한 전 위원장을 만나는 것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덧붙이는 얘기가 한 전 위원장과 만나지 못할 이유가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좀 우리가 유심하게 들어봐야 되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12일 전까지는 원희룡 전 장관이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는 건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한동훈 위원장과 만나지 못할 이유가 사라졌다. 그러면 도대체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지 못할 이유는 무엇이었을 것이고, 도대체 언제 그 만나지 못할 이유가 사라졌다라는 것일까요? 12일 직전에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10일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만날 거를 조금 이제 눈치를 보고 있다가 10일 직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이제 한동훈을 못 만날 이유가 사라졌다라고 원희룡 측에서 판단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 직전에 10일 직전에 원희룡 전 장관을 둘러싸고 어떤 이슈가 있었다라는 게 머릿속에 있으십니까? 하나밖에 없죠. 비선 사태. 그거 말고는 없는 겁니다. 아까 어떤 분이 또 짚어주신 것 같은데 비선 사태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선 사태가 터지고 난 뒤에 사실상 원희룡에 대한 사실 언급이 됐던 거는 비선 사태 말고는 없잖아요.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원희룡이 무슨 뭐 중국집에서 나타났다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선 사태, 그 비선 사태라고 하는 건 뭐였습니까?
함성득과 그다음에 이제 이명백 두 사람의 이제 그 전언이지만 그 전언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그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해명을 안 했고 그리고 이명백 같은 경우는 추가 또 얘기를 통해 가지고 한국일보 기사가 맞다라고까지 또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였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재명이 대권 경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대권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실 인선에서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그 충격적인 얘기. 그 얘기에서 원희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원희룡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일 처음에는 비서실장으로 염두에 놓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제일 처음 나왔습니다. 제일 처음 이름이 등장했던 게 원희룡이었거든요. 사실 이제 그 비서실장을 이제 교체하고 새로 임명을 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원희룡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갑자기 어떻게 된 것인지 원희룡이 정무수석으로 뭔가 좀 또 얘기가 나오더니 원희룡 장관 측에서 정무수석은 거부했다라고 얘기가 끝나버렸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터졌던 얘기가 비선 사태였는데 그 비선 사태를 보니 원희룡 장관 측도 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나랑 지금 협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과 협치를 하려고 하고 이재명 뜻에 따라 가지고 나를 제거하려고 했구나라고 비선 사태를 통해 가지고 원희룡 장관 측이 정리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지금 뭐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한 전 위원장과 만나지 못할 이유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말로 정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워딩이 그거예요. 그동안은 원 전 장관이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는 게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총선에 책임을 져야 되는 한동훈 위원장. 근데 총선 패배 이후에 내가 한동훈을 만난다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태였는데 비선 사태가 터져가지고 내가 왜 도대체 대통령실에 인선이 안 됐지? 나를 둘러싸고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이 나를 싫어했고 이재명이 나를 거부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거부했다라고 하는 게 딱 알려지는 순간 이제 뭐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한동훈 위원장과 만나지 못할 이유가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두 사람의 전격적 회동이 이루어진 거죠. 사실 그러면은 이제 그 제가 예상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원희룡 장관 측에서는 대선을 물론 노리겠지만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원희룡 장관 측은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를 되는 거 당권을 갖는 거를 밀어줄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당대표가 되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 당권을 기반으로 대선에 나가는 거를 준비를 하겠죠. 원희룡 전 장관은 저는 서울시장 나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원희룡 장관 측에서 같은 경우는 지금 당 지금 지지도로 봤었을 때 같은 경우는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13%니까 그 원희룡 전 장관이 한동훈 위원장을 밀어주고 한동훈 위원장을 당대표가 되는데 힘을 실어준다라고 한다면 100% 한동훈 위원장은 당대표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당내 기반 또한 마찬가지로 형성하는데 분명히 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고 그걸 기반으로 대권 준비를 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 한동훈 두 사람의 구도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 한동훈 두 사람의 대권 구도가 그래야 우리가 정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한동훈은 대권으로 가고 자기는 아마 서울시장을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이제 눈에 띄는 것 같은 경우는 3위를 의지하는 사람이 나경원 당선인이 12%로 3위입니다. 사실상 원희룡 지금 후보랑 비슷비슷한 그런 상황인데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나경원 지금 이제 당선인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과 이제 원팀을 구상하고 있는 걸로 적어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시나리오가 나경원 오세훈 시장 쪽에서도 똑같이 생각을 하겠죠. 오세훈 시장은 대통령 나가고 나경원은 서울시장을 준비하는 요 지금 구도를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대선을 생각하는 그 맥락에서는 한동훈은 라이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권을 가져가는 과정은 누가 가져가기를 내심 바랄 수밖에 없냐? 홍준표 등등.
친윤 쪽이 가져가기를 내심 바랄 수밖에 없고, 나경원 당선인 또한 마찬가지로 친윤과는 원래 왼수였지만 자기가 서울시장이 되기 위해서라도 당권은 친윤 쪽이 가져가는 걸 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철규가 중심이 돼서 나경원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끼리 그렇게 만남을 가졌던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제가 봤었을 때 나경원 아마 당선인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나이연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을 했지만 나이연대로 갈 거다라고 저는 한 90% 정도 확신을 합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결국에 나경원 당선인 같은 경우는 한동훈 위원장 쪽으로는 설 것 같지는 않고요. 자기가 이제 서울시장을 생각하시는 그 마음을 봐서라도 제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친윤 쪽과 그렇게 손을 잡고 가게 될 거다라고 보이고,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 그 원희룡 전 장관이 없었으면은 나이연대까지 만들어지고 오세훈 시장까지 가세하게 된다면 당에서 고립될 수 있죠. 굉장히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원희룡이 나서가지고 그렇게 이제 한동훈의 손을 잡아주게 되면, 사실 잡았죠 이미. 지금 시점에서 원희룡 측에서 한동훈을 만나게 된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희룡 장관은 한동훈 위원장한테 큰 힘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나비 효과였던 것이죠. 비선 실세 논란이 터졌을 때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그런 적이 없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노선 자체를 이재명과 협치라고 하는 그 노선으로 가지 않았다면은 사실상 자연스럽게 한동훈 위원장은 더 고립이 됐을 겁니다. 원희룡도 선뜻 도와줄 수 없었을 것이고, 한동훈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재명과 다르다. 우리는 이재명과 다르게 법치를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꿈꾼다라고 하는 노선을 가져가는 또 정당성이 없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 정당성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갖고 계셨으면 이 모든 게 다 나비 효과로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딱 놓여 있는 그 순간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참으로 이런 면에서는 여러모로 정무적인 판단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결과로 사실상 당권을 가져가고 당대표가 될 수 있는 지금 아주 탄탄한 기반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